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오늘 부동산 PF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심상치 않아요. 이 부동산 PF라는 게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행사가 또는 어느 시공사가 오피스텔을 짓는다,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다, 건물을 짓는다,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증권사나 또는 제2금융권, 은행, 은행이 뭐랄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2금융권이나 자금력이 약 증권사나 그런 데서 자금을 댔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요즘 안 좋다 보니까 잘 안 팔린다든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금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뉴스예요. 왜냐면 이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항상 그 부실이라는 것은 항상 버블이 꺼지면서 어떤 부실의 징후가 나타나고 은행 중에서도 제2금융권 증권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징후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이 안 좋았고, 기본적으로 안 좋았고, 증권주와 건설주가 많이 빠졌어요. 증권주와 건설주가. 왜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떤 그 직격탄은 증권주와 건설주니까, 당분간은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증권주, 건설주가 싸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그 뉴스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말 부실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안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늦추셔야 돼. 절대로 싸다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 자, 이런 뉴스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서울 소재 중견사인 A 종합건설사가 만기가 도래하는 500억 원을 막지 못해서 조만간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행업계 관계자는 자금 조달길이 막혀서 여기저기서 20억, 30억 단위로 조달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금리 후 폭등의 후폭풍이 시작된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양을 안 받겠죠. 수익률이 안 맞잖아요. 상가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5% 이상 나오겠어요? 지금 은행에 넣어놔도 5%, 6%가 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을 사가지고 5%가 나겠냐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겠죠. 근데 돈은 다 나갔어 이미. 근데 회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자, 이미 올해 들어 7월까지 지방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어요. 총 4개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요. 참 옛날에 IMF 때는 참 많이도 났는데 요즘은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이중 부산이 3개. 경남 지역이 1개. 자, 최근에 부동산 PF를 주도했던 저축은행, 이제 제2금융권이 주도를 했겠죠. 저축은행에서 주로 지방사업장과 비주거 부동산 상품에 대출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출이 중단되면서 여윳돈이 부족한 중소 중견사들이 타격이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이 비주거 부동산 상품이라는 게 팔리겠어요?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 경색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방에 있는 중소 건설사만 문제가 아니라 대형 건설사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요. 비상에 걸렸다. 자,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게 대형 건설사들도 자금 순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중에서 롯데건설이 그동안 이제 자금이 조금 이제 경색이 있었나 보죠. 그런데 18일에 롯데그룹은 튼튼하니까 18일에 2천억 원을 유상증자했고 자체 이제 유상증자를 했던 얘기예요. 20일에는 5천억 원 단기 차입을 각각 공시했다. 그러니까 자금 경색이 있다가 자금을 가까스로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이 대형 건설사들도. 자, 회사 측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미리 운영 자금을 확보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봤듯이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내관은 브릿지론 제2저축은행 사태로 공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확산되는 게 아니냐라고 캐피탈사들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 만기가 다가오는데 채권의 차환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사가 분양이 안 돼서 자금 회수가 안 되면 부도가 나겠죠. 그러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투자사가 떼안게 된다. 그래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저금리에 그 돈을 굴릴 데가 없으니까 그동안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뭐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을 막 지어서 팔아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안 팔리면 자금 회수가 안 되고 제2의 저축은행 사태로 발전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심각한 얘기죠.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2018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캐피탈사의 연도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을 국정감사 자료에 제출을 했어요. 자, 그걸 보니까 올해 6월 누적 부동산 PF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라는 게 24조 9,676억, 거의 25조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죠. 25조면. 자, 25조가 왜 심각한지는 뒤에 가서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토지 매입을 위한 브릿지론,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을 위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10%대로 치솟았다는 거야. 보통 이제 회사채 금리가 5% 6%인데 이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제 돈이 이제 딸리니까 더 추가로 받아야 될 그 시공사 시행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역마진이거든요. 근데 이 10%를 준다고 해도 캐피탈사나 투자사들이 돈을 안 내겠죠. 왜냐하면 뭐 부도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누가 되겠어요. 그동안 이제 추진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아주 경기 침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태의 트리거가 됐던 게 바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2020년 레고랜드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 I1 제1차를 설립하고 2,050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했는데 그 I1 제1차가 부도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의 공공기관이잖아요. 강원도의 어떤 그 공공기관인데 여기가 부도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공공기관도 부도 나서 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것들은 다 문제가 있네. 그렇게 확산된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금 경색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시행한 이 레고랜드 사태가 트리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공공기관의 이 회사채도 신뢰가 안 되는데 다른 회사차는 채권은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냐. 그렇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중에 완전히 이 돈줄이 말랐어요. 그래서 투자사들은 증권사나 시공사가 신용으로 발행한 전단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전자 단기사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10% 역마진을 감수해서 10%에 가까운 이자를 약속한 채권도 안 팔린다라는 거예요. 뭐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이 급하니까 뭐 10%의 돈을 빌리면 오히려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10%의 채권을 약속했는데 그것도 안 팔린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만기가 짧은 유동화증권이 특성상 연말까지 한 34조 원 규모 PF 유동화증권 만기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34조 원이 돌아오면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갚아야 되는데 이 만기 물량을 떠안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디폴트 사업 현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자, 이거 비상 걸렸죠. 지금 비상 걸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분양 받는 것도 쉽지 않아졌죠. 굳이 또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고.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이 나섰어요. 금융위원회는 채권펀드 여유자원 1조 6천억 원으로 채권 매입을 재개하겠다. 추가 캐피탈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1조 6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시장은 시큰둥하다는 거예요. 얼어붙은 이런 분위기를 녹이려면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 투자사 임원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채권펀드 여유자원 1조 6천억 규모는 부족하다. 아까 봤듯이 만기가 도래하는 게 34조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20조에서 30조 규모의 정부 대책이 나와야 시장 분위기가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정부의 역할 정도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정부의 입장은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했듯이 돈이 없어요. 긴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조 30조를 풀어서 채권 시장을 또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러면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다 집어 던지고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 환율이 폭등하고 우리 물가가 폭등하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너희들 그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 그렇잖아요. 그 건설사들 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돈 다 어디 갔냐 이거야. 그 돈 갖다 쓰라 이거야. 너희들 알아서 해라. 각자 도생. 정부는 1조 6천억 정도 뭐 아주 그 긴급한 때만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정부의 입장이 맞는 거죠.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요, 건설사들. 자,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이 채권 시장에서의 신용 스프레드가 125bp. 이게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예요, 스프레드가. 2009년 8월 13일 129bp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채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채권 시장이 우량 등급으로 분류되는 AA 회사차 3년물 금리가 5.574포인트예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한전이 요즘 적자가 나면서 채권을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한전이 뭐 한 30조인가요? 그래서 한전은 국가가 보증하는 거니까 그걸 6%로 발행하니까 한전 채권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채권 발행에도 잘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CP 금리도 4.07. 그래서 이 한전이 빨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 수요 때문에 회사채 시장도 유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부실한 회사들은 채권 발행에도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이 팔리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자금 경색에 시달리겠죠. 채권을 발행해서 연명해야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예금 금리가 5%, 6%잖아요. 자, 5%, 6%면 그 돈을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얼마에 올리겠어요? 7%, 8%, 9%에 돌릴 거란 말이야. 그럼 기업들이 그 돈을 7%, 8%, 9%에 대출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근데 7%, 8%, 9%에 기업들이 가지고 가서 그게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겠냐고. 자, 그러니까 내년에 결국은 커다란 금융위기 또는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시장은 극도로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경제의 목을 쥐고 있는 거야. 금리를 올라가면 그냥 경제는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걸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은행으로 시중의 돈들이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 뭐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준다고 하니까 지난달 한 달간 정기예금에만 32조 4,812억의 자금이 들어갔고, 자,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지난 14일 783조 5천억 정도. 자, 지난달 말과 비교해서 2주 만에 23조가 증가했다고. 4% 5% 주면 주식시장 요즘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니까 또 갈 필요도 없고, 4% 준다고 하니까 다 은행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채권은 지금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떻게 어디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자, 그러니까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열악한 이 저축은행은 아주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저축은행의 금리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들이 경쟁적으로 6%,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6%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예금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담보를 맡기고 이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기업들이 이런 고금리를 받아가서 기업이 생존하겠냐 이거야. 자, 결국 기업들도 많이 부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주식 좀 정리 좀 하셔야 돼. 이 리밸런싱을 하셔야 돼. 좋은 기업으로, 아주 초우량 기업으로 지금은 바꿔 타야 돼요. 조금 선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 저도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 그 초우량 기업으로 다 갈아타 놨어요. 자,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미 연준이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심지어는 울트라 스텝까지 예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 기미가 없어요. 영국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건 당분간 계속된다. 이 정도의 고금리가 한국 경제에서
한 3, 4년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랄까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우리 한국은행도 미국이 올리면 계속 올려야 돼. 다음 달에 픽스텝을 예정하고 있고, 자금의 유동성이 벌써 저축은행, 그 다음에 증권사 벌써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둘 다 조심하셔야 돼.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증권주,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였습니다.